여러분 안녕하세요. 블랙입니다. 요즘 증시 상황이 그렇게 좋지만 않습니다. 최근에 나스닥 지수 차트를 보면은 고점 대비 10% 이상 떨어지면서 우리를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작년 겨울 크리스마스 이때쯤에 22년도 미국 주식은 고점 대비 20% 정도는 떨어질 수 있다. 이렇게 농담 반 진담 반 섞인 이야기를 드렸었는데요. 이게 현실화될 기미가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저는 폭락을 외치는 비관론자는 아니고요. 늘 말씀드렸듯 대응을 강조하는 대응론자입니다. 어쨌든 지금 증시 조정은 미국의 유동성 축소입니다. 파월 연준 의장 보이지 않나요? 이분은 지금 눈빛을 통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물가가 너무 높아. 이러한 물가를 잡기 위해서는 유동성을 축소시켜서 기대 인플레를 싹 잘라버려야 돼. 이렇게 눈빛을 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재작년과 작년에 우리에게 희망을 주었던 파월 연준 의장이 이제는 우리에게 절망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희망적인 상황이 발생해서 이것들을 여러분께 공유드리고자 합니다. 이것을 차근차근 알아볼 텐데요. 본격적으로 영상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중국에서 이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5년물 LPR 금리 2년 만에 내렸다. 중국 금리 인하 쟁걸음. 1월 20일 어제 나온 따끈따끈한 기사입니다. 중국이 금리를 인하하는 게 무엇이 문제일까요? 이게 어떤 호재로 작용할 수 있을까요? 먼저 최근 중국 경제 상황을 가볍게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중국 소매 판매의 월별 증감률입니다. 코로나 이전 2018, 2019년도에는 중국 소매 판매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때 한 방 크게 맞고 그 이후 어느 정도 회복하더니 최근 들어 소매 판매의 전월 대비 증감률을 보세요. 거의 바닥에 딱 붙어있죠. 어떤 달은 마이너스를 기록하기도 합니다. 그만큼 중국의 내수가 좋지 않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중국의 GDP 성장률을 보겠습니다. 중국은 지금까지 6% 성장률을 고집해왔습니다. 중국 경제가 아무리 힘들어도 6%대 성장은 해야 돼.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었죠. 실제로 2019년도 중국의 경제 성장률을 보면은 지속적으로 6%대를 유지하고 있죠. 그런데 미중 무역 전쟁이 점점 심해지면서 6%대가 슬슬 무너지기 시작했고 급기야 코로나 경제 위기를 맞이해서는 역성장을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전 세계에서 코로나를 가장 빨리 극복했었죠. 21년 1분기 경제 성장률은 18.3%를 기록했습니다. 물론 전년 1분기 때 역성장을 기록했기 때문에 기저효과로 인해서 21년 1분기 경제 성장률이 이렇게 높은 것도 있지만 어쨌든 작년 초만 해도 중국은 코로나를 빠르게 극복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의 경제 성장률을 볼까요? 7.9, 4.9, 이번 4분기 때는 4.0%가 나왔네요. 그만큼 중국 경제가 그렇게 좋지 않다. 중국 경제가 둔화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며칠 전에는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중국 작년 4분기 성장률 4.0%로 하락, 1년 반 만에 최저. 경기 둔화 현상이 뚜렷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몇몇 전문가들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2020년 경제 성장률이 좋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2020년과 2021년 2년치를 평균 내서 보는 게 타당하다. 그래서 중국 경제 성장률 2년치를 평균 내 봤더니 5.1%가 나왔습니다. 중국이 늘 목표로 삼고 있었던 6%에 비해 훨씬 못 미치는 수치입니다. 그래서 중국 내부에서도 경제 성장에 대한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증시에 빨간불이 켜지면 매우 좋은 거죠. 그래서 저는 날마다 빨간 티만 입고 다녀요. 채널명은 블랙이지만 현실은 레드입니다. 하지만 경제 성장에 있어서 빨간불이 켜졌다는 것은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기준금리를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중국의 기준금리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파란색으로 표시된 1년물 대출우대금리, 빨간색으로 표시된 5년물 대출우대금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5년물 대출우대금리가 좀 더 장기금리이죠. 경기 둔화 상황 속에 중국은 작년 12월 장기 대출 우대 금리는 고정했지만 단기 대출 우대 금리는 소폭 내렸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단기 대출 우대 금리를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중국 경제가 여전히 살아나지 않자 어제는 단기 대출 우대 금리를 추가적으로 내리고 이번에는 장기 대출 우대 금리까지 건드렸습니다. 경제 상황이 더더욱 안 좋아지니 상대적으로 장기 대출 우대 금리, 5년물 대출 우대 금리도 낮췄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해하기 편하게 쉽게 설명드리면 단기는 신용대출과 관련이 되어 있고 장기는 부동산을 매수할 때 발생되는 주택담보대출,
주담대 금리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중국은 지금까지 부동산 과열을 이유로 5년물 대출 우대 금리는 건들지 않았습니다. 2년 동안 빨간색 5년물 LPR 금리가 고정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그런데 최근 들어 경기 둔화가 너무 심하게 발생되니까 이거 안 되겠다. 부동산 경기를 살려서라도 경제를 회복시켜야겠다. 이런 생각을 강하게 한 것 같습니다. 그만큼 중국 경제 상황이 안 좋다고 볼 수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중국에서 부동산 규제를 포기하더라도 경제 하나 살려보겠다. 이러한 강력한 의도를 엿볼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미국과 중국은 금리 측면에서 조금 다릅니다. 중국 같은 경우는 연도별로 기준금리가 따로따로 있습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1년물 대출 우대 금리와 5년물 대출 우대 금리가 따로따로 있죠. 그래서 이것들을 직접 조절해줘야 각각의 금리가 결정이 됩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미국을 비롯한 다른 나라들은 기준금리 하나만 있죠. 일례로 미국에서 지금 기준금리를 올린다 이런 말이 나오고 있으니까 2년물 10년물 국채금리가 일제히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은 이것들을 따로따로 조절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상대적으로 긴 장기 대출 우대 금리, 5년물 대출 우대 금리를 낮추자 시장에서는 환호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홍콩 항생지수를 보겠습니다. 중국의 기술주, 성장주는 주로 항생지수에 상장이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중국에서 5년물 대출 우대 금리를 낮추자 항생지수가 3.4%나 올랐습니다. 최근 들어 홍콩 항생지수는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었는데요. 어느 정도 추세 반전의 양봉이 나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위안화 환율을 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기준금리를 낮추면 그 나라의 화폐 가치가 떨어집니다. 그런데 중국의 위안화 환율을 볼까요? 위안화 환율은 오히려 떨어지고 있습니다. 위안화 환율이 떨어진다는 것은 중국 위안화가 강세로 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어떻게 보면 조금 이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중국이 장기 대출 우대 금리도 낮췄다. 경기 회복에 진심이다. 앞으로 중국은 유동성을 기반으로 경제 성장을 할 것이다. 이러한 기대감이 반영되면서 위안화 강세가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알아두셔야 됩니다. 지금은 단순히 중국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만 있는 상태입니다. 중국의 10년물 국채 금리를 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경제가 살아나면 10년물 국채 금리는 상승하고 경제가 위축이 되면은 10년물 국채 금리는 떨어집니다. 중국의 기준금리 인하 소식에 중국의 10년물 국채 금리는 더욱더 떨어졌습니다. 지금 경기 둔화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아직 유동성 공급 효과가 나오지 않았다. 그냥 지금 앞으로 유동성 공급이 되면서 중국 경제가 조금은 살아날 수 있는 희망이 보였다. 이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중국의 경제 지표 회복이 나오면서 중국의 10년물 국채 금리의 반등이 나와야 중국발 경기 회복이 본격적으로 나타난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아직은 그 정도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유동성 공급 효과는 시장에서 각인하고 있다. 인식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유동성 공급을 하고 있지만 아직 시장의 리스크가 해소된 건 아닙니다. 시장의 가장 큰 리스크는 연준의 긴축이죠. 지금 미국의 장단기 금리차가 지속적으로 축소되고 있습니다. 장단기 금리차는 10년물 국채금리와 2년물 국채금리의 차이이죠. 과거 2019년도에 장단기 금리차가 마이너스가 났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몇 달 뒤 코로나 경제 위기가 왔습니다. 지금 장단기 금리차가 다시 한번 마이너스를 향해 달리고 있습니다. 미국이 금리를 올린다고 하니까 경기 위축 우려감이 커지면서 실제로 경제 지표가 안 좋아지면서 장단기 금리차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인데요. 연준도 이것을 잘 알고 있을 거라 봅니다. 그래서 장단기 금리차가 마이너스까지 가게끔 내버려 두진 않겠죠. 그래서 다음 주에 있을 연준회의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때 연준회의에서 파월 연준의장이 어떤 발표를 하느냐에 따라서 장단기 금리차, 미국의 증시 상황 이런 것들이 바뀔 거라 봅니다. 실제로 이것은 어제 하루 동안 발생된 미국의 나스닥 지수 차트입니다. 어제 미국 나스닥 지수는 출발은 좋았습니다. 장 초반에는 이렇게 쭉 올라가다가 갑자기 오후 들어 쭉쭉쭉 아래로 내려버렸습니다. 지금 영상을 찍고 있는 시간이 지금 미국 증시 장 마감이 되지 않아 나스닥 지수 14,200포인트가 종가를 반영한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참고용으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한 줄로 요약드리면 중국의 유동성 공급 효과는 나오고 있다. 하지만 아직은 본격 악재가 해소되진 않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국 증시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미 연준의 긴축 이슈가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중국발 경기 둔화가 또 있습니다. 그리고 미 연준의 긴축 이슈는 중국의 경기 둔화를 또한 불러오기도 하죠. 그런데 이번에 중국에서 기준금리를 낮춤으로써 중국발 경기 둔화 우려감은 조금 낮아졌다. 한국 증시의 악재 요소 중 하나가 조금 해소가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